가수 하루의 아버지는 정말 재혼 뒤 안정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하루와 어머니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그는 왜 곁에 없었던 걸까요?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은 단순히 아버지의 직업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하루가 어린 나이에 생계와 간병을 동시에 감당해 했던 순간, 친아버지가 어떤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루 아버지의 직업과 재산 재혼 상대의 신상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특정 이름과 회사 거주 지역 재혼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루는 직업과 자산 규모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원문에서 제시된 가능성과 추정입니다. 하루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하루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단순히 가족 사진 속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하루는 또래보다 훨씬 빨리 집안의 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교 생활과 미래의 꿈을 이야기하던 시기, 하루는 생활비와 어머니의 건강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정확한 이혼 연도와 당시 하루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문에서 확인되는 흐름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이혼, 어머니와의 생활, 어머니의 암 진단, 학생 신분으로 이어간 공부와 간병,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는 학생이었지만 집에서는 사실상 보호자의 역할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고 아픈 어머니도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를 보태기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감당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학업과 간병, 생계라는 세 가지 책임이 동시에 그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정확한 병원 이름과 치료 지역 진단 연도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하루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았는지는 충분히 드러납니다. 어린 자녀가 환자인 어머니를 돌보며 돈까지 벌어야 했다면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친아버지는 그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하루에게 남은 가장 큰 버팀목은 외할머니였습니다. 하루는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외할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대신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을 위해 성공하겠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이 점은 하루의 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은 단순한 연출이 아니라 가족의 상실과 생계의 압박을 견뎌낸 시간에서 나온 감정으로 해석됩니다. 하루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절제된 감정과 깊은 호소력이 대중에게 강하게 전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논란이 커진 계기는 하루 아버지가 이혼 뒤 새로운 가정을 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원문은 아버지 곁에 오랫동안 함께한 재혼 상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재혼 상대의 이름과 나이, 직업, 집안 배경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혼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 상대의 정체가 공개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인되는 것은 재혼 가능성을 둘러싼 이야기와 팬들의 의문뿐입니다. 팬들이 궁금해하는 핵심도 새아내가 누구인가가 아닙니다. 하루와 어머니가 병과 생계에 짓눌려 있던 시기, 아버지가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책임을 얼마나 했는가입니다. 재혼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자녀에 대한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가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집안의 생계를 걱정했다면 친아버지의 역할은 반드시 질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새 가족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기존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충분한 지원을 했다면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면 대중의 비판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문에는 양육비 지급 내역, 병원비 지원 기록, 법원 문서, 가족의 공식 증언 같은 객관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루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도 세 가지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에서 식당이나 유통업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한 자영업자였을 가능성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했다면 주택과 사업장을 포함해 일정한 자산을 모았을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원문은 이 경우 약 10억 원대의 자산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10억 원이라는 숫자는 등기부나 세금 자료로 확인된 금액이 아닙니다.
단지 자영업을 오래 했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추정치입니다. 이 숫자를 실제 재산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건설업이나 부동산 관련 일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건설과 부동산 임대는 사업 규모와 보유 자산에 따라 재산 차이가 매우 큰 분야입니다. 원문은 만약 아버지가 이 분야에서 성공했다면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을 합쳐 약 20억 원에서 40억 원대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20억 원과 40억 원이 공식 확인된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소유 부동산의 주소 면적 매입 시점 법인명, 임대 수익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사실이 아니라 이야기 속 가정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재혼 상대나 재혼 상대의 가족과 함께 사업을 확장했을 가능성입니다. 원문은 이 설정이 가장 강한 대비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하루와 어머니가 병마와 생활고 속에서 버티는 동안 아버지가 새 가족의 도움을 받아 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만들었다면 대중의 감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된 사업체나 투자 기록이 없습니다. 재혼 상대의 집안이 부유했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가장 자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결국 세 가지 가능성은 모두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돕지 못한 것인지, 돈이 있었지만 돕지 않은 것인지입니다. 만약 자산이 10억 원대였든 20억 원에서 40억 원대였든 실제로 하루와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반대로 경제력이 있었는데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하루의 고통은 가난보다 외면에서 비롯된 상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쪽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송금 기록과 법적 자료 당사자의 공식 발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아버지를 직접 비난하지 않는 이유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극적으로 드러내며 동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공개석상에서 반복하기보다 그 감정을 노래 안에 담아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붙잡는 데 인생을 쓰기보다 끝까지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기억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노래에는 분노보다 그리움이 더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중심은 재혼 상대의 이름도 아버지의 직업도 추정재산 10억 원이나 20억 원에서 40억 원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루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빈자리 속에서 성장했고 어머니의 암투병기에 학생과 보호자와 생계 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에도 외할머니와 서로 의지하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연도와 지역 공식 재산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하루가 겪은 삶의 무게와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누구의 곁을 지켰는가입니다. 재산이 얼마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어린 자녀와 병든 전 배우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사용됐는가입니다. 지금 확인된 자료만으로 아버지를 자산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완전히 외면했다고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의 삶이 보여주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누군가의 돈이나 이름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외할머니의 헌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자신의 의지로 무대에 선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영상을 구성할 때도 시간의 순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모의 이혼과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머니가 홀로 생계와 양육을 맡은 시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머니의 암 진단 이후 하루가 학업과 간병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감당한 시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외할머니와 의지하며 가수의 꿈을 이어간 시기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야 아버지의 재혼 가능성과 직업 자산에 관한 추정이 등장합니다. 이 순서를 뒤섞으면 확인되지 않은 재산 이야기가 하루의 실제 고통보다 앞서게 됩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은 사실과 해석입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하루가 어머니와 성장했다는 내용, 어머니의 병환 속에서 하루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내용, 외할머니가 중요한 버팀목이었다는 내용은 원문의 핵심 서사입니다. 반면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했다거나 건설업에 종사했다거나 재혼 상대의 가족과 사업을 키웠다는 내용은 가능성으로만 제시됩니다. 10억 원대와 20억 원에서 40억 원대라는 숫자도 실제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시청자는 추정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팬들의 감정이 복잡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가 성공한 뒤 갑자기 가족사가 다시 주목받는다면 과거의 상처가 누군가의 이미지 회복이나 관심을 위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인물을 비난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하루가 직접 밝히지 않은 감정을 대신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재혼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하루가 지켜온 침묵의 의미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극적인 폭로보다 책임의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앞으로 새로운 자료가 공개된다면 확인해야 할 기준도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실제 직업을 증명할 사업자 기록이나 법인 정보가 있는지, 부동산 소유를 확인할 공적 자료가 있는지, 양육비와 병원비 지원 여부를 보여줄 기록이 있는지, 하루 또는 가족의 공식 인터뷰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런 근거 없이 단순한 온라인 글과 추측만으로 재산 규모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원문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10억 원대와 20억 원에서 40억 원대뿐이지만 두 수치 모두 증거가 아니라 가정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결국 하루의 진짜 재산은 숨겨진 부동산이 아닙니다. 버려진 시간 속에서도 지켜낸 꿈입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배운 책임감입니다. 외할머니에게 더 좋은 삶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노래로 바꾸어 대중 앞에 내놓은 목소리입니다. 논란의 끝에서 남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재혼 상대의 정체나 추정 재산이 아닙니다.